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싫어하네요. 제 표현이 아니라 정청래 당시 전 의원인 시절이죠. 네. 그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웬만큼 저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예. 같이 이제 정계에 있는 인물이 저렇게 싫다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질릴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에요. 이재명과 지금 정청래 간에 지금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터진 거예요. 네, 민주당 부산시당 선거에서 유동철이라는 사람을 컷오프를 했는데 유동철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막 영입 데리고 인재. 온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요. 네,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뭐 이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천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가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 예? 보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에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 일은 네. 내가 알아서 해요 이건가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우위를 좀 점하고 싶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예. 이 친노 친문으로 이어오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보면은 예. 우리 김어준 콘서트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 네,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친명계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진 세력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예. 그 민주당 내에서 그렇다 비주류였죠 보니까 원래.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간의 그 헤게모니 갈등이 있는 거고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득권을 좀 대표하는 네, 중심이지 않나. 그리고 친명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현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좀 범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쳐내기가 좀 쉬워 보여요. 네, 좀 뭐 근데 물론 지금 기득권들도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뭐 예. 간첩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 많긴 하지만 예. 이렇게 좀 사사로이 우리가 자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범죄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재명계에 많으니까. 실제로 유동철이라는 사람이 네. 컷오프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주운전 경력이 낮은 점수 받은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쳐내기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쳐내길 수 있는. 쳐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록은 동색, 뭐 유유상종 이런 말이 있지만 예. 이재명 주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보세요. 지금 당장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예. 범죄자고 음주운전 전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쳐내기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쳐낼 명분도 충분히. 이 조직 강화 특위라는 데를 핑계를 좀 댔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이게 내가 컷오프 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조직 강화 특위가 있어서 거기서 면접 보고 그래서 거기서 컷오프 된 거예요라고 했는데 네. 이 조직 강화 특위의 부위원장이 누구냐면 문정복 의원이래요. 이분이 정청래 측근이에요. 당대표 선거 때 그야말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동철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면접에서 명심은 유동철이라는 소문을 해명해봐라.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뼈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른바 친명계에 대해서 주류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아무튼 이 다른 그쵸. 세력이 정청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지금 당신 친명이야? 친명 명심이 유동철 당신에게 있다고 그 소문이 있는데 해명해봐. 이걸 그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약간 민주당은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0.1%의 귀족 계급과 예. 99.9%의 인민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를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기득권들을 보면 본인들 그 정치 세습 정치 기득권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지배하는 인민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세습 정치 기득권들 안에서도 특히 이 친노 친문으로 이어져 오는 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성골이고 이재명 쪽은 육두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선이 딱 그래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 김어준 콘서트 때 박찬대 의원은 못 가지 않았나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 예. 오히려 이들의 내부 갈등이 정말 첨예하겠구나. 그리고 훨씬 더 깊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정말 뭐 개파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 짜잘짜잘한 싸움이 많이 노출이 되기도 했는데 과거에 그랬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골이 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네. 이 예전에 사실 국민의힘 전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이른바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네. 그때 갈등의 골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과 이 정청래가 또 그런 갈등을 갖고 오나라고 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처음에는 한 발 싹 물러섰었어요. 뭐라 그랬냐?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사실상 공개 유감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개딸들이 뭐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태를 봉합하려고 딱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당 위원장들이 딱 뽑혔는데 네. 대부분 정청래를 도왔던 사람들이 시도당 위원장에 다 뽑히면서 경북도당 빼고는 거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정청래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딱 되니까 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아까는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이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선거가 이번에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 이 얘기는 사실상 이재명과 나는 차별이야. 네. 나는 독립. 네. 뭐 거의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아마 개딸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을 막고 싶어서 아마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던 거겠죠. 예.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소통하기가 편했을 텐데 예.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오래 정치를 한 그럼요. 엄청 네. 오래 했죠, 정치를. 네, 정치를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력이랄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기술에 있어서 예. 결코 만만한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신은 이 국민 주권 시대에 열었어? 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 거야. 딱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네요. 지금 그런 거죠. 네, 딱 명확한 선언인 것 같고 또 지금 금관 관련해서도 사진. 야, 그게 네. 원래 애초에 네. 엄청 큰 말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물론 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개딸 세력들이 오히려 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많이 한 거죠. 예. 벌써 당 대표 됐다고 뭐 왕된 너가 거 왕이야? 같냐? 대통령 다음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비판을 예. 당내 개딸 세력들에게 받다 보니 정청래 대표도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권력을 통해서 예.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 대표는 본인이니까요. 그렇죠. 주도권은 본인이 쥐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신경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실 같은 계파였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저 네. 민주당 출입할 때였는데 아, 이 두 사람이 다 누구계냐면은 정동영계라고 DY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해줬구나. 이게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연이 있었는데 당시 정동영계로서 이재명 변호사가 부대변인직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계속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정말 주변에 예.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그래요? 그것도 정동영 뭐예요? 장관 본인도 국가관이 의심되고 대북관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사실 대통령보다 메시지가 많이 앞서 나가는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강한 대북 메시지가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향적인 메시지죠. 안보실과도 전혀 맞지 않은 조율 안 된 메시지를 툭툭 던졌었고 예. 그 이유가 정동영 장관이 그러면 이재명을 본인 아래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또 제가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이재명 근처에 있다라고 한 이유가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정동영이라는 사람과의 그런 깊은 인연도 보니까 예. 이제서야 이재명이 왜 그렇게 북한 관련해서 우리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 김일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예.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CS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맥락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과거 정치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역할이 좀 달랐었어요. 정통이라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2007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 저희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는 뽀사시한 모습의
이재명 변호사 그리고 정청래 씨 당시엔 대변인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살 터울이에요. 2007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44살이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43살이에요. 바로 저 장면인데 2007년 10월이에요. 정동영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나타난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정동영 팬클럽 정통들에서 함께하면서 나중에 막 친구로 명명을 해요. 한 살 터울이 있는데 뭐 이재명의 친구 정청래의 친구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했는데 근데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반전이 일어나요. 불과 딱 10년 뒤에 2018년 10월에 정청래 당시는 야인이었어요. 야인 시절의 정청래가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냥. 전 놀랐네요. 우리 항상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한 사람인데 당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당 사람은 항상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지사는 안 그렇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정말 싫어하네요. 제 표현이 아니라 정청래 당시 전 의원인 시절이죠. 네. 그 시절에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저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예. 같이 이제 정계에 있는 인물이 저렇게 싫다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질릴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저도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네. 그리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2007년 그러니까 저 발언하기 11년 전만 해도 같이 활동을 했다니까요. 정동영 대통령 만들려고 네.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정청래는 대변인이었고 저 이재명 변호사는 아마 비서실 부실장인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둘이 아무튼 힘을 합쳐가지고 막 정동영을 도와주던 사람이 불과 1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거 경기지사가 되고 물론 그때는 아마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야인 시절이지만 뭐 부러워서 그랬을까? 다수의 국민들은 이 둘의 이런 관계를 보고 뭐 예. 민주당에 딥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걸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반국가 세력들끼리도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래서 좀 신기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니, 봐도 정체성은 그래도 비스무리한데. 반국가세력까지는 아니고요. 아, 예. 대북관이라거나 예. 과거의 뭐 이력을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물론 나중에 뭐 또 화해를 했는지 뭐 선거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의 친구 정청래의 친구 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표현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저걸 보면은 저 두 사람은 진짜 근데 둘이 친구든 아니든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당 대표로 그러면 예. 이재명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너무 싫어서 정말 치를 떨 정도라면 그런 거죠. 지금 저 네. 연출한 게 아니에요. 네, 연출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정도라면 더더욱 눈치를 볼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주변의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실체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급하기조차 싫다. 네. 그리고 자기가 쉴드 치고 싶어도 쉴드 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네. 지금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쳐낼 명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친명계는. 예.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에 공천을 했었던 인물들을 봐도 예. 보면은 뭐 간첩단이랑 연관된 인물도 받았고 뭐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좌익 기득권, 좌익 정치 기득권 사이에서 성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주류들을 네, 그런데 이 비주류라 함이 일반적인 삶의 범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오. 전과자들, 예. 음주운전이 뭐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사례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쳐낼 명분은 많죠. 개인의 그런 도덕성만 얘기를 해도 예. 네, 이건 앞으로- 내가 쳐내는 게 아니야. 조직 강화 등이나 뭐 우리 네. 민주당 내에 있는 기구가 그렇게 한 거야라고 네. 충분히 뭐 핑계 댈 수 있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재명 당대표 체제 안에 있으면서 예. 음주운전 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벗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앞서 말했던 뭐 부산시당인가요? 예. 거기서도 컷오프가 될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야, 근데 이게 금관 사진도 있었습니다만은 8월 초에 그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됐었는데 네. 그때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 사법, 언론 뭐 이걸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개혁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도 사실 어느 도단적 네, 어느 성격이 도단이죠. 굉장히 네. 예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때도 야 좀 당이 너무 빠른데 속도 조절 뭐 하면서 말은 속도 조절이었는데 뭐 이렇게 네. 방관하는 듯한 그렇지만 네. 핑계는 계속 당 핑계, 정청래 핑계를 댔었거든요 그때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일단 던져보고 예. 여론이 안 좋으면 당 핑계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네. 생각하고 있나 봐요. 대통령실에서 아 정청래 대표가 좀 너무 투박한데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이랬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는데 아 내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라고 네. 했었어요. 그 약간 범죄자들의 발상 같지 않나요? 아니 개혁을 어떻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살살 꼬셔서 마취를 한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수술을 받아도 누가 꼬셔서 마취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네. 무슨 뭐 저기 중국 저기 그 인신매매 인신매매에서나 뭐 이런 그래서- 일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네. 개혁이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개혁이면 좋은 건데 왜 살살 꼬시냐고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아 배를 갈랐나 보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 근데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따로 기자들 만나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었고요. 예. 그리고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도 교회 탄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들어갔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보도 나온 게 강훈식 예. 비서실장이 이제 수지와일산 비서실장한테 가서 예. 뭐 쩔쩔 맸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보면은 매불쇼 같은 데나 막 이렇게 자꾸만 나가시고 예.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청래 대표랑 소통을 좀 더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불쇼 나갈 시간에. 아, 미국 비서실장하고 한라인 구축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 근데 수지와일스는 완전히 정계에서 베테랑이죠. 예. 레이건 대통령 때 정계 입문을 했는데 캠프에 아, 그렇게 해서 입문을 한 사람이 봤을 때 참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정청래의 마이웨이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중론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시도당 위원장들 만나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내 정치 행보는 지방선거 승리에 맞춰져 있다. 후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결국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방선거의 공천은 본인이 하겠다. 그런 그리고- 얘기죠.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본인이 하는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 될 거고 예. 이재명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당원이 하는 것이다. 네. 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거니까. 네. 당신은 국민만 신경 써라. 특히 나는 당원만. 특히 지자체장 공천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공천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뭐 서울시장 공천이라거나 지금 과거 친문 세력은 조국을 자꾸 서울시장 후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도 것도-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서울시장 준비하려고 하는 친명계 인사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다라는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 이재명이 아니고 나 정청래야. 네 당 대표니까. 나 왕관 썼어. 예. 왕관 썼어.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민주당 정청래 체제 서흑달 뉴 노멀이 된 당정 엇박자.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지금 넉 달 좀 지났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정청래가 대표가 된 게 한 석 달 되는데 네. 당정 엇박자가 뉴노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음. 뭐냐, 이전에 부동산 보유세 놓고도 네. 당정이 좀 다른 색깔을,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법무부에 둘 거야 행안부에 둘 거야 이거 가지고도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부 간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것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민주당 중진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자기 혼자 오버하고 자기 혼자 자빠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정청래 대표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대표가 된 이 기회를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서 예. 대선 주자로 등극하겠다. 아. 라는 그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통령의 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당연하겠죠. 용꿈 꾸겠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 게 본인이 전과가 그렇게 많고 아들 관련해서도 성추행 논란까지 있는 사람이 예. 이재명을 보니까 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네. 예. 이재명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죠. 전과자라는 점, 뭐 아들 관련 성적 논란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돼도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도 당대표 하다가 대권 주자가 됐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성공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될 일은 한국 정치에서 거의 없지 않을까. 아 근데 몰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당원들이 지금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다음 대선 때 되면 잊혀진 분이 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지금 어떨지 그거는 좀 정부 봐야 초기에 되겠지만. 정부 초기에 이미 중진 의원한테 혼자 오버하고 혼자 자빠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면 예. 당 내에서 조급증을 좀 많이 비춰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왕관 쓰는 모습이라거나 예. 또 평소 언행이 워낙 가벼운 사람이라서 별로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박홍근 의원은 실명으로 아예 그냥 정청래 대표를 치받았어요. 네. 뭐라 그랬냐? 박홍근 의원이 사실 중진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이 애초에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서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걸 접하면서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다.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SNS에 딱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치받는 듯한 정청래를 경고하는 듯한 지금 이런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네. 이게 뭐 검찰 개혁이다 이런 단어 사실 검찰 해체라고 해야 되는데 개혁이 아니고 검찰 해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지금 공수처에 밀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예산도 것들. 또 더 늘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엄청나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무리해서 추진을 한다면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죠. 지금 정책 동력을 상실하는 게 되니까 다른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어젠다에 계속 힘이 빼앗기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서서도 다음 대선 때 되면 잊혀진 인물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선에서 예. 본인이 이재명을 배제한 막강한 공천 권한을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네, 만약 이긴다면. 이긴다면 호남 지역이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에서의 결과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중부권. 네, 특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힘이 탈원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할 때 당연히 정청래 대표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재무덤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갈등의 최정점은 이제 내년 8월인가요? 아마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가 있어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잔여 임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대표에. 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는 게 아마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8월인데 그 전당대회에 다시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가 이른바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의 최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 등을 아마
당으로 정청래 복귀시켜서. 대항마로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갈등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